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변이에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직장 생활하면서 느낀 점. 제가 아직 개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N년차 직장인이고 정말 제가 짧게 얘기를 했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느낀 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실 경우에는 여기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평소에 일을 열심히 해야 내 회사 생활이 편하다. 요즘에 월급 루팡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하는 일 없이 직장에서 월급만 타가는 사람. 루팡이 도둑이라는 뜻이니까 월급 도둑 이런 말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급 루팡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회사 생활은 힘들어질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보통 회사마다 다르지만 저희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게 정규 업무 시간이거든요. 물론 아침에 더 일찍 출근할 때도 있고 일이 많으면 야근을 하기도 하고 들쑥날쑥하긴 한데 요 시간에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눈을 떴는데 아침 10시 반인 거예요. 망했죠. 그래서 어떡해요. 이미 늦게 일어난 거. 부랴부랴 씻고 출근을 했어요. 도착하니까 한 11시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왜 늦었는지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말하냐는 거죠. 본인들 같으면은 병원에 갔다 왔다든지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좀 핑계를 댔을 텐데 좀 그렇게 고지고대로 말해? 이러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솔직할 수 있었던 건 그 당시에 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밤낮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날에도 야근하고 늦게 들어간 사람이 늦잠 좀 잘 수 있지. 사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좀 있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평소에 일 열심히 안 하고 월급 루팡만 하려고 하고 이랬더라면 그렇게 솔직하게 말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대표 변호사님도 제가 일 많이 하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 늦게 출근할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이게 잘 넘어갔거든요. 물론 저도 일어나가지고 회사로 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아파서 병원 갔다 왔다고 해야 되나?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이런저런 핑계를 생각하다가, 뭘 핑계를 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한 거였거든요. 정말로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안 하고를 남들이 다 알아요. 저는 어떤 팀 단위로 일을 하지 않거든요. 이 사건이 저한테 배정되면 제가 혼자서 그거를 수행하지 누구하고 팀을 짜서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남들이 제가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어차피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그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시간에 내가 집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실수를 했을 때도 그게 잘 무마가 되고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내 말에도 힘이 실려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자. 다음으로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이게 방금 한 말이랑 좀 다른 거죠. 근데 이 회사는 정말 신기한 곳이에요. 이 둘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또 알고. 어쨌든 그런데 주로 뭘 모르냐면 내가 남들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희생한 거. 그리고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나 혼자 연구하고 공부한 거. 이런 거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남들이 모르더라고요. 사실 당연히 그렇겠죠. 나 혼자 공부한 거를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설령 눈치를 채서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상사나 이 오너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지금 남들보다 일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아. 그래도 그걸 그 사람한테 티내는 순간 그에 합당한 이 보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급여를 올려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심지어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대면 보고를 못할 때가 있었어요. 직접 찾아가가지고 보고를 하면 말이 길어지고 시간을 더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면 보고를 안 하고 그냥 사내 메신저로만 보고를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대면 보고를 할 짬도 안 날 정도로 바빠서 그랬던 건데 이 대표 변호사님은 제가 놀고 있는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쁘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내가 수고한 거는 적절하게 좀 생색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내 애로사항을 말해도 큰일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세요. 예전에 저의 대표 변호사님이 너무 자주 호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이 업무가 뚝뚝 끊겨요. 이 엿가락 끊기듯이 뚝뚝 맥락이 끊겨가지고 한번 그분을 뵙고 돌아와서 또 일에 집중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한창 일을 하고 있다가 또 호출을 하면 또 집중력이 깨지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효율성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 이 업무 효율성이 너무 안 나니까 점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고민을 좀 했죠.
이걸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제가 찾아가서 말을 했어요. 물론 기분이 안 나쁘시도록 제가 얘기를 했죠. 너무 각 잡고 대표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표님 제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이러면서 가볍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저를 좀 많이 호출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건 그렇지. 이러면서 되게 쿨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잘 가다듬어서 하면 합리적인 조직이라면 나의 애로사항이 고쳐질 것이다. 근데 이걸 말 못하고 끙끙 앓으면 내 속이 골마요. 그래서 굼다가 결국에는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직을 해야겠다. 부서 바꿔달라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지치고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공손하게 내 할 말은 전달을 하는 게 좋다고 봐요. 회사 전체 측면에서 봐도 구성원들이 안 지치고 계속 효율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게 이 회사에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원이 본인이 지치지 않고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건데 정상적인 상사나 오너라면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거고 또 개선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지 마세요. 다음으로 사람은 바꿀 수 없다. 저희도 직원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이 직원 중에도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시킬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시키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하는 그런 직원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전자의 사람이 일을 더 성심성의껏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회사 안에서 좀 고참 변호사가 되면서 그 일을 좀 열심히 안 하는 직원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을 제 딴에는 독려를 해보겠다고 둘이서 같이 밥도 먹자고 해서 좀 얘기도 많이 하고 빵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이러면서 스몰톡도 하고 그래서 좀 이 사람의 사기를 끌어올려 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별로 일에 열정이 없을 때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그 사람의 한계가 거기까지라는 걸 인정하고요. 그 사람한테 맞는 방식으로 일을 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언제까지 해서 나한테 줘라. 이렇게 회사에서 모든 사람의 열정이 똑같을 수 없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 회사에 다니는 목적도 달라요. 누구는 그 회사에서 잠깐 일 배워서 내 사업하려고. 또 누구는 일 열심히 해서 스펙을 쌓은 다음에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려고. 이렇게 사람마다 그 일하는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랑 동일한 마음 상태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나의 욕심이더라. 다음으로 업무 분담은 확실히 해야 된다. 제가 일을 하다가 직원분들한테 부탁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직원들도 일 많고 바쁘고 그냥 내가 손댔으니까 내가 다 끝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뭘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근데 당시에 대표 변호사님이 저한테 불러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회사에서 당신을 고용한 건 변호사로서의 일을 하라고 고용한 건데 왜 직원들의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직원들의 일은 직원들을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머리가 좀 띵 했거든요. 정말로 변호사가 할 일이랑 직원들이 할 일이 나눠져 있어요. 변호사들은 법원에다가 낼 서면을 쓴다든지 의뢰인이랑 법률 상담을 한다든지 재판에 출석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직원들은 법원에서 받아와야 될 서류를 받아온다든지 변호사가 쓴 서면을 법원에 직접 제출한다든지 이런 사무적이고 행정적인 일들을 좀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괜히 그들의 업무 범위까지 넘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는 직원들한테 시켰어요. 솔직히 제가 그렇게 일을 다 한 건 내심 마음이 안 놓이기 때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시켜봤더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생각이 사실 이 직원들도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야 다음 회사에 이직할 때도 유리한 건데 내가 괜히 쓸데없이 오지랖을 부려서 그 사람들의 업무 영역까지 침범을 해서 이 사람들이 능력을 키울 기회를 빼앗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회사 전체 차원에서도 각자가 자기 맡은 일을 다 해야 이 회사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걸 고려한다면 각자가 자기 맡은 일에만 충실하면 된다. 다음으로 옷차림을 잘 갖추고 있을 때 일이 더 잘 된다. 저희 일도 좀 사이클이 있어요. 법원이 여름이랑 겨울에 한 번씩 휴정기라는 걸 갖거든요. 그때는 한 2주 동안 재판이 전혀 없어요. 말 그대로 법원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이거에 맞춰서 같이 일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휴정기 때 자기 밀린 일을 처리하기도 하고 일이 없다 하면 휴가를 가기도 하고 좀 여유가 생겨요. 근데 그 대신에 휴정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헬게이트가 열리죠. 일이 정말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한창 야근하고 바쁠 때 진짜 밤에 들어와가지고 자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씻는 걸 포기했어요.
머리 감는 걸 포기하고 세수하고 양치만 하고 옷도 대충 입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막 서면 쓰고 이렇게 일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이 잘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자기 모습에 스스로 구속받는 것 같아요. 복장을 프로페셔널하게 잘 갖추고 있으면 내가 일을 할 때도 그런 태도로 임하게 되거든요. 근데 머리 질끈 묶고 쌩얼로 옷도 후줄근하게 입고 막 일을 하고 있으면 나 스스로가 좀 풀어지는, 느슨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요즘에 그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만약에 9시까지 출근하는 거면 9시 정각에 와야 되느냐, 아니면 5분 전, 10분 전에 와야 되느냐, 요걸 가지고 또 설왕설래를 했잖아요. 제가 볼 때 5분 전에 출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시에 도착을 하면요, 허겁지겁 일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5분 전에 출근을 했으면 여유롭게 와서 커피 한 잔 내려 마시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뭔지 리스트업도 좀 하고 여유롭게 일을 시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해야 되는 일을 빼먹는다거나 이런 실수도 없어지고요. 하루 종일 좀 스무스하게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이것도 자기 관리인 것 같아요. 직장에 내가 깔끔한 복장으로 용모를 단정히 하고 출근하는 거, 또 정시 딱 맞춰가지고 늦은 거 아닌가 허겁지겁 달려오는 거랑 5분 전에 출근해 있는 거랑 이것도 사실은 자기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역시 자기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하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마지막으로 직설적으로 피드백하고 뒤끝 없는 사람이 차라리 편하다. 보통 직설적인 사람들은 자기 표현을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끝이 없어요. 그리고 말하는 방식이 조금 우리한테 언짢음을 줘서 그렇지 그 방식을 걷어내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면은 적나라하게 우리한테 필요한 피드백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더 어려운 사람은 속을 모르겠는 사람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알 수가 없고 내가 내놓은 결과물이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고 이런 것도 다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에다가도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플러스 알파로 저 사람의 눈치까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입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생각하고 있고 머릿속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다가 나중에 인사고과로 한 방에 되갚아주는 그런 건 아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좋은 소리만 들을 수는 없어요. 연차가 차도 계속 고칠 게 있고 배워나갈 게 있어요. 그럴 때 듣기 좋은 말로 정확한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베스트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차라리 직설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뒤끝 없는 그런 사람이 편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직장 생활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셨는지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